밤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또 빛 번지고 걷다가 보면은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거 번져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전하실 때도 보면은 신호등이 너무 번져가지고 색깔도 헷갈린다, 뭐 좌회전이나 초록불 이런 것들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큰일 날 뻔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순하게 불편을 넘어가지고 본인이나 이제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참을 거야 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안양 서울안과 원장 이혁준입니다. 점점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또 빛 번지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눈에 있는 렌즈인 수정체가 탁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 탁한 부분이 또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빛이 그 탁한 부분과 비교적 덜 탁한 부분을 통과하면서 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빛을 번지고 상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혼탁한 부분을 통과하는 면적이 넓어지고 더 많은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뿌옇다, 밤에는 이제 빛이 더 흐리다, 번져 보인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걷다가 보면은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거 번져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전하실 때도 보면은 신호등이 너무 번져가지고 색깔도 헷갈린다, 뭐 좌회전이나 초록불 이런 것들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큰일 날 뻔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반대 차선 빛이 막 번지면은 이제 자기 차선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편을 넘어가지고 본인이나 이제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안과에서 정밀 검사와 의료진이랑 상담을 통해서 백내장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휴대폰 글자가 번져 보이고 밤에는 불빛이 퍼져 보여 운전할 때 불안했는데 안과에서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공수정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술 후 눈부심이나 빛번짐은 얼마나 남는지 양쪽 수술 간격도 알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생활을 살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환자분들 오시면은 단골 레퍼토리가 본인의 부모님이면 어떤 렌즈를 넣을까요? 입니다. 근데 사실 제 부모님이랑 환자분은 다른 분이거든요. 어떻게 사는지도 다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취미가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보를 봐야 되는데 본인은 평생 이제 항상 가꾸고 안경을 껴본 적이 없고 그런 분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안경도 싫고 근데 악보도 보여야 되고 근데 노안 때문에 지금 너무 불편하고 또 이제 아주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 끼는 건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께는 이제 연속 초점 렌즈를 권해드렸고 수술하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제 악기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렌즈라는 게 무조건 뭐 비싼 렌즈가 좋다, 최신 렌즈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눈에 있는 수정체가 탁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 탁한 게 없어지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도 많아지고 더 선명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뇌는 이제 새로운 광학체계에 적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경험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 6개월쯤 지나면 많이 좋아하신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어도 뇌가 적응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눈은 꽤나 독립적인 존재로 봐도 괜찮아요. 한 눈이 멀쩡한데 한쪽 눈만 백내장이 심하다? 그러면 그 눈만 하고 이제 반대쪽 눈은 나중에 고려를 해도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일주일 정도 텀을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당일 양안을 하기도 하고 뭐 이틀 정도 띄우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당일에 하나, 하루 뒤에 하나, 이틀 뒤에 하나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당일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못 씻는다, 한 달 동안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이제 제약에서부터는 좀 빨리 해방이 될 수 있겠죠. 수술 후에 빛번짐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뇌의 요소와 눈의 요소가 있는데요. 뇌의 요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탁한 수정체를 부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인공 수정체를 새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이 새로운 광학체계에서 다시 작동을 하는 건데 새로운 광학체계에서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올 거고 더 이제 선명한 상이 눈에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뇌가 여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눈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사실 빛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광학적으로는 빛번짐을 잘 만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막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렌즈를 넣다 보니까 미세하게 뭐 기울어졌거나 중심축에 잘 안 맞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후발 백내장이라고 렌즈 뒷면에 있는 캡슐이 탁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빛산란이 생기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빛 번짐이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류의 렌즈, 연속 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비회절형과 회절형이 있습니다. 회절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세한 회절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빛이 좀 분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빛 번짐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한다라고 하지만 미세하게는 빛 번짐이 남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회절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좀 더 줄어요. 비회절형으로 초점을 늘리게 되면은 빛을 이용하는 효율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초점 렌즈인데요. 야간 수술하고 빛이 번진다, 혹은 야간이 아니더라도 수술 후에 빛이 번진다 하는 이런 소문의 대부분의 근원이 우리가 다초점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하는 효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몇 프로 정도를 손실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이 더 산란이 되고 환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침침하고 감도가 떨어진다, 빛이 더 번진다 이렇게 많이 불편해 하셨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렌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빛 이용 효율이 90%대 이상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94%, 95% 이렇게까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렌즈들을 삽입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 덜 불편하시고 빛 번짐을 덜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친정엄마 백내장 수술 상담을 받고 왔는데 단초점과 다초점 렌즈 중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 고민입니다. 비용 차이는 큰지, 안경 사용 여부나 부작용, 실제 수술 후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 방식인데요. 나는 이제 서류 작업이 많다, 휴대폰을 엄청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이 나는 대부분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데 안경을 벗고 싶어요, 돋보기를 안 끼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연속 초점 렌즈나 다초점 렌즈를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둘 다 이제 약간의 거리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리까지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렌즈를 권유드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이제 평생 이제 안경을 끼고 살았고 근거리를 볼 때 그냥 안경 벗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초점 렌즈를 근거리에 맞추고 안경을 끼시라고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았던 눈, 백내장 수술 결과에 영향이 없나요? 또 생활 패턴에 따른 렌즈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굴절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각막의 일부를 깎기 때문에 각막의 모양이 좀 바뀝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상 인구 집단에 비해서는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감수하고 고려를 해서 연속 초점이나 다초점 렌즈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좀 지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야간 운전이 많거나 미세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다초점보다 단초점 렌즈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작업이 많다, 아니면 미세한 수기 작업이 많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딱 이 렌즈를 넣었을 때 무조건 괜찮을 것이다, 혹은 무조건 나쁠 것이다를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연에 말씀해주신 환자분이 렌즈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제 저 같으면 연속 초점 렌즈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밤 운전할 때만 많이 불편하면 안경을 끼는 방법도 있고, 그 근시 교정을 위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이라든지 서류를 보실 때는 맨눈으로 좀 잘 볼 수 있게 같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속 초점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부터 어느 정도의 중거리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거지만 결국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연속 초점 렌즈를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 아주 가까이 있는 거는 돋보기를 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연속 초점 렌즈는 아주 근거리는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기술의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수십 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발전을 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혼탁한 백내장 덩어리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시력 좀 잘 보이게 하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시력만 잘 보이면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수정체 기술이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대비감도도 좋아야 되고 근거리도 잘 보고 싶고 안경도 안 끼고 싶고 빛 번짐도 줄었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 가지 니즈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의 렌즈들은 그 니즈들을 점점 잘 맞춰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렌즈 기술도 렌즈 기술이지만 수술이나 진단 같은 통합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보다 수술을 많이 서포트를 해줘서 이전에는 단순하게 시력 좋게 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이었다면 이제는 시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까지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 현재의 백내장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버티고 버티다 이제 마지막에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뭐 전략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수하게 이제 백내장이 너무 이제 심하게 진행을 했거나 아니 합병증이 생길 것 같거나 이럴 때나 빨리 해야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가능하다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지금의 삶의 질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야간에 빛 번짐이 너무 심해서 본인의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이제 주변 안전에도 위험이 되는데 나는 그래도 참을 거야 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렌즈 기술 발전이 어떨 거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90%의 빛효율, 특히 이제 94%, 95% 이런 빛효율은 거의 이론적으로 회전형 렌즈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본인의 현재 불편을 참지 말고 수술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넣었을 때 이 렌즈를 거의 평생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선택할 때 평생 쓸 렌즈를 한 번에 고른다라는 마인드로 선택을 하셔야지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선택하시는 건 현명하진 않습니다. 야간 시야가 이미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백내장이 좀 많이 진행을 했고 이게 환자분의 삶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꼭 지금 당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고 안과 전문의랑 충분한 상담을 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렌즈 선택에 대해서 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렌즈 자체보다도 중요한 거는 본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이제 자기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을 꼭 잘 해보시고 그 부분은 또 의료진이랑 충분히 상담을 해서 렌즈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서울안과 원장 이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